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차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 영상의 연결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제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일에 올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아침에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간혹가다 목소리가 감기 걸린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촬영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21선, 61선, 121선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캔들을 읽는 방법, 이어서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캔들 제일 하단, 다른 말로 시초가라고 하거든요.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결정되는 첫 가격, 그 첫 가격이 여기 빨간색 캔들의 최하단이다, 이런 의미이고, 또 가장 상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종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파란 캔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 캔들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최상단이 오늘의 시초가, 이런 의미이고, 파란 캔들의 최하단, 이쪽 부분이 오늘 장이 종료되었을 때 마감된 가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긴 꼬리가 달려있죠? 이 긴 꼬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폭이 이만큼 내려왔다가 마감은 여기서 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꼬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모두 똑같아요. 단지 장중에 터치했었던 가격대다, 이런 의미이고, 장이 종료되었을 때는 빨간 캔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단, 파란 캔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하단,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상단에 보시면 종가 단순 숫자 5, 10, 20, 60, 12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노란색을 한번 볼게요.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선이라는 의미예요. 즉 20일간의 종가 기준의 평균 가격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선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차트하고 조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캔들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주가 흐름을 캔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하나의 캔들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월봉을 볼게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9월달로 예시를 들어보면 9월 첫날부터 9월 말일까지 주가의 흐름을 하나의 캔들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기초편이니까 제가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캔들이라는 것은 막대기 하나하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캔들이라고 표현하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막대기 하나하나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분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차의 일봉 차트이고, 제가 분봉 차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차트가 어지러워졌죠? 지금 여기 캔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차트 하나가 하루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분봉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숫자 3으로도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3분봉이란 뜻이에요. 즉 3분간의 주가의 흐름을 하나의 캔들로 표현한 것이고, 그 캔들을 연결한 것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됩니다. 사실 분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너들, 단기 투자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3분봉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스캘핑이라고 하죠, 초단위로 매매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봉도 길기 때문에 여기 좌측에 보이는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분봉인데 1분간의 주가 흐름을 차트로 표현한 것이고, 이 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일봉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분봉, 분봉 중에서도 3분봉 혹은 1분봉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차트 매매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봉 차트와 함께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분봉 차트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닝이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단기 투자를 해보셨을 거고 중장기 투자도 해보셨을 텐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어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 트레이닝, 이런 기법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를 할 때보다 성공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업이 있다면 어울리지 않는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1선하고 61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21선하고 61선은 하나의 중심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트든지 21선과 61선을 크게 벗어난 차트라면 중심선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크게 벗어난 종목이라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공식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과거로 잠깐 돌려볼게요. 자, 지난 8월 11일 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1선과 61선 이 두 선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커졌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을 공식으로 외우셨다면 지금 이 구간은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많이 벗어난 주가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거리를 좁힌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그래서 항상 21선을 중심으로 주가는 움직이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이거든요. 제가 시젠 주가를 3월달로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제가 21선은 중심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크게 벗어난 종목은 반드시 다시 21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재료가 풍부하고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21선의 주가가 맞닿기 전에 5일선, 11선 이 라인 내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21선과의 이격을 좁히기도 전에 다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아쉬워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점만 살짝 넘기고 보면 또 그런 감정은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물론 21선과 이격을 좁히기도 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종목은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1선하고 간격을 좁혔을 때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의 타점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했고 매수한 가격대가 10,000원인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7,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할 위치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를 타점으로 잡아야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 물론 매수 평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나의 물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주가가 여기서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 손실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등이 나온 시점, 그 시점을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풍력 대장주로서 많은 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제가 최근이 아니라 2018년 4월로 가져와 봤거든요. 사실 2018년 초만 하더라도 유니슨이 한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 때문에 유니슨의 주가도 1,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큰 반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면 계속 주가는 떨어지면서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주가가 계속 흘러 내려가서 자, 1000원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한가가 한번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순간이 반등의 순간이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반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재료, 시그널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왔다고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반드시 반등이라고 한다면 연속성이 존재해야 되고 또 상승할 만한 재료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주가를 다시 현대로 돌려보면 자, 이 순간 코로나 최정점이었을 때 57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주석적으로 상승하다가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이때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풍력과 태양광을 그린 뉴딜 핵심 사업으로 분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확대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강한 상승과 함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강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 매수할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선하고 이격이 좁혀졌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상승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10%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거든요. 정말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은 어떠한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평단가도 확실하게 낮출 수가 있고 또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 매수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등하는 시점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최대 7,91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디가 추가 매수의 자리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카카오 종목이고요. 제가 올해 초로 차트를 한번 돌려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18만원 이 당시에는 전고점 가격이죠. 이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자리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일부 하락 장세가 반드시 존재하고 박스권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구간을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 이런 구간을 노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지속적으로 반등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상승할 종목이라면 박스권, 하락 구간 이런 구간이 존재해도 다시 재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고려했는데 박스권, 일부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어쩌면 반등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종목이 동일한 것 같아요. 정말로 갈 종목이라면 반등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종목을 제가 추가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 그리고 다시 이런 구간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눌렸죠. 그런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노리시고 대응하면 다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깊은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내가 이 차트였다면 과거에 어떤 위치에서 매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도 좋은 타점을 잡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차트는 보조지표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적절한 매수 타점에 종목을 매집하기 위해서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산업을 보시고 그 산업 내에 있는 종목들과 함께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이 꾸준히 증대될 수 있는지, 또 최근엔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런 측면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차트는 그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용하는 보조 수단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